쳐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입고 있던 앞치마도 벗어서 바닥에 던져버렸어요. 저희 아이도 갈치를 거의 못 먹은 것 같더라고요. 밥도 줄어들지가 않았어요. 아빠라는 놈은 본인 입에만 갈치 넣느라 본인 딸이 지금 밥을 먹고 있는지도 몰랐더라고요. 엄마가 집에 가서 맛있는 거 해줄게. 집에 가자. 하면서 아이 밥을 시어머니 앞으로 밀어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당장 일어나라고 집에 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뒤에서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지금 어른한테 이게 뭐하는 짓이야? 너희 친정에서 이렇게 가르쳤어? 어디 시애미한테 이렇게 행동해? 네 딸이 뭘 보고 배우겠어? 당장 사과해라. 어머니, 지금 저희 딸이 있어서 제가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지금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행동 생각해보세요. 20마리 갈치 다 구웠는데 저한테는 갈치 가시만 주시고 밥도 깨끗하게 덜어서 드신 것도 아니고 매운탕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밥을 먹으라고 주신 건 지금 이게 말이 되는 행동이에요? 저 이제 다시는 어머님 댁 오지 않을 거고요. 더 이상 어머니 얼굴 볼 일 없어요.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말하고 현관을 나서는데 갑자기 남편이 제 팔을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이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어머니한테 사과 안 드려? 그리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당신 정신 안 차려? 어디 시어머니한테 지금 소리를 질러? 남편이 소리를 지르는데 순간적으로 제 눈에 저희 부모님이 보낸 과일 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 저도 눈이 돌아버리겠더라고요. 남편이 큰 소리 치길래 뺨을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현관을 나왔죠. 아이랑 같이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아이가 옆에 있으니 계속 이성을 찾게 되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핸드폰을 주면서 차 안에서 보고 있으면 엄마 금방 온다고 하면서 다시 시어머니 댁으로 올라갔어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웅성웅성 소리가 새어나오더라고요. 아니 제가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그리고 그냥 저렇게 가면 이건 누가 치우라고? 쟤 다시 데려와.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겠어. 나 아직도 뺨이 얼얼해. 어떻게 애 앞에서 아빠 뺨을 때릴 수가 있어? 제정신이야? 정신이 어떻게 됐나봐. 시어머니랑 남편이 제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벌컥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남편은 제 얼굴을 보니 기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옆에 와서는 진정하라고 했고요. 당신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아. 진정해. 진정하고 말로 하자고 말로. 저한테 말 거는 남편한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현관에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저희 부모님 과일 상자를 갖고 나왔어요. 괜히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까지 무시받는 기분이라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트렁크에 과일을 실었어요. 집에 가서 트렁크를 여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 흐르더라고요. 정말 만감이 교차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죄송스럽기도 하고 아이한테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마음 좀 진정시키고 난 후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과일 상자 잘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과일도 많이 떨어졌을 텐데 우리한테 너무 좋은 것만 보내준 거 아니에요? 참, 여행은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뭘, 너랑 우리 예쁜 손녀가 먹는 건데 좋은 걸로 보내야지.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먹어서 살만 찔 것 같아. 나중에 너희랑 같이 와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사돈네는 갈치 잘 받아봤다니
연락이 없어서. 그런데 내가 먼저 전화하긴 좀 그렇더라고. 선물했다고 내가 생색내는 것 같아서. 만약 못 받았으면 내가 보낸 사람한테 연락을 한번 해봐야 돼서 너한테 물어보려고 네 연락 기다리고 있었어. 갈치 얘기를 듣는데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내가 계속 굽고 온 그 갈치인가? 란 생각에 엄마한테 꼬치꼬치 물어봤어요. 우리 집에 과일을 보내셨어요? 우리 집에는 온 게 따로 없는데. 우리 시어머니 집에서 과일 가져온 거라서 엄마 잘못 보낸 거 아니에요? 설마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잠깐만, 엄마가 확인해 볼게. 내가 과일은 너한테 보내고 갈치는 사돈한테 보낸다는 걸 내가 둘 다 사돈댁으로 보냈네. 엄마가 이렇게 정신이 없다. 오늘 시댁 갔을 때 봤어? 같이 먹었니? 그럼 오늘 먹은 갈치가 저희 부모님이 보낸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몇 마리인지도 물어봤어요. 어머님 집에 갈치가 있긴 했는데 형님네 친정에서도 보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엄마 갈치인지 확실히 잘 몰라서 혹시 갈치 상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요? 몇 마리 보내셨어요? 그 길쭉한 스티로폼 박스에 보냈지. 얼음 가득 넣어서. 사실 여름이라서 보낼까 말까 하다가 물건이 너무 좋아서 너도 같이 먹으라고 보낸 거지. 20마리 들어있을 거야. 한 번에 다 먹긴 힘들 거고 그거 굽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엄마가 한 얘기를 들어보니 오늘 제가 열심히 굽고 가시만 먹을 뻔한 갈치가 저희 친정에서 보낸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형님은 본인 친정에서 보낸 것도 아니면서 저한테 그거 비싸네, 사기 힘들 수도 있네 라고 말한 것이었어요. 엄마랑 전화를 끊는 순간 남편이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당신, 아까 당신이 먹은 거 우리 친정에서 보낸 갈치래. 우리 엄마가 나 먹으라고 보낸 건데 나는 구경도 못했어. 심지어 까지만 먹을 뻔했는데 시어머니는 제대로 확인도 안 하시고 왜 형님네 친정에서 보내신 거라고 하신 거야? 그리고 형님은 왜 가만히 있어? 갈치? 아까 그 박스인가? 당신 그렇게 가고 형수님도 몸 안 좋으시다면서 가셨거든. 그때 갈치 박스 하나 가져가신 것 같은데 요즘 제주도에 갈치가 많이 나나 보네. 그럼 형수님 친정도 그렇고 장모님도 갈치 보내신 거야? 뭐라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오늘 우리가 먹은 갈치 20마리가 우리 부모님이 보내신 거라고. 그런데 나는 구경도 못한 게 말이 돼? 심지어 굽는 것도 내가 다 했어.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나 시어머니한테도 그렇고 형님한테도 사과받아야겠어. 제가 강하게 나오니 남편이 계속 말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시댁 분위기도 안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하더라고요. 아까 당신이 그렇게 가버려서 엄마도 지금 화가 많이 나셨어. 내가 한참을 달래고 오느라 늦은 거야. 그리고 그 갈치가 뭐가 대수라고 사과까지 받아. 그냥 넘어가. 그리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우리도 선물 여러 개 받으면 누가 줬는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 나한텐 대수야. 그리고 당신도 알잖아. 요즘 어머님 나랑 우리 집 무시한 거. 솔직히 너무 화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아서 참은 거였는데 우리 친정에서 보낸 갈치로 왜 생색은 형님이랑 시어머니가 내냐고. 도저히 못 참아. 나 사과 받아야겠어. 처음에는 남편도 저를 달래는 것처럼 행동하더니 나중에는 그만 좀 하라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지금 화낼 사람이 누군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모습이 기가 막혔어요. 아니 솔직히 형수님네 친정이랑 장모님네랑 비교되는 건 당연하잖아. 그리고 형 차도 바꿔주고 저번에는 엄마 용돈 하라고 용돈도 보내주셨잖아. 그러니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는 거지. 꼴랑 이번에 갈치 하나 보내줬다고
무슨 사과를 받으려고 그래. 당신도 형수님 덕에 얻어먹은 것도 많았잖아. 염치가 있어야지. 내가 형님 덕을 뭘 받는데. 내가 형님 덕에 얻어먹은 게 있어야 챙길 염치가 있지. 내가 받은 게 뭐가 있어? 나는 받은 게 하나도 없어. 받은 건 당신이랑 시어머니가 있겠지. 그럼 당신이랑 시어머니가 잘하면 되는 거잖아. 왜 내가 형님 챙겨야 되고 내가 그런 취급을 왜 받아야 되는 건데. 나는 그냥 못 넘어가. 그러면서 제가 핸드폰을 들어서 형님한테 전화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 남편이 옆에서 핸드폰을 뺏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기를 꺼버렸어요. 지금 당신 뭐 하는 거야? 당신 줄 제대로 서야 돼. 이러면 나는 당신이랑 못 살아. 당신 나랑 이혼 안 할 거면 당장 내 핸드폰 줘. 이혼? 무슨 이깟걸로 이혼을 해? 당신 이혼이 장난인 줄 알아? 그리고 애도 있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해. 엄마가 돼서는. 안 그래도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남편이 제가 아이 생각도 안 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엄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지 않고 그동안 쌓아놓았던 것들까지 다 쏟아냈어요. 당신 말 잘했다. 그래, 애가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로 참은 거야. 내가 시댁에서 음식하고 설거지하는 모습만 보니까 애가 일기에다가 일만 하는 엄마가 힘들어 보인다고 써놨더라. 그 어린애 눈에도 보이는 걸 당신은 못 봤어? 시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 걸 당신도 뻔히 알았으면서 그걸 보고만 있었잖아. 내가 식모살이 하려고 당신이랑 결혼했어? 우리 애가 나 보고 배워서 나중에 나처럼 사는 꼴아지 못 봐. 당신 같은 아빠 필요 없으니까 당장 이혼해. 꼴에 아빠라고 애 생각하는 것처럼 하더라고요. 애 생각하는 인간이 시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 것도 그냥 보고만 있었으면서 애가 참 좋은 거 보고 배우겠다 싶었어요. 그냥 본인 불편한 거 없으니 아무 말 안 한 거겠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는 그냥 안 넘어가니 뭔가 아차 싶었나 봐요. 당신 지금 너무 흥분한 것 같아.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잖아. 당신이 싫으면 더 이상 엄마 집 같이 안 가도 돼.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어? 당신 약속 지켜. 만약 시어머니가 나한테 연락해서 뭐라 하시거나 그러면 나 진짜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어머님과 끊고 살겠다 하던 남편이었는데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바로 다음날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아범한테 얘기 들었다. 그 갈치가 너희 친정에서 보낸 거라고? 아니 그러면 나한테 연락을 하시지. 나는 당연히 큰애 친정에서 보낸 거라 생각했지. 그리고 너도 서운하면 그냥 나한테 말하면 되는 것이지. 뭘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연을 끊겠다고 하니.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너도 그냥 좀 넘어가자. 제가 계속 연락도 안 받고 남편만 시댁에 가니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셨겠죠. 아니요, 저는 그냥 넘어갈 생각 없어요. 그렇게 말 한마디로 넘어가시기에는 좀 크잖아요. 솔직히 저 그날에 저희 부모님께 죄송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저 안 보고 사셔도 상관없으시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제 앞에 상자 하나를 내려놓으시며 그러시는 겁니다. 이거 제주산 갈치다. 사돈이 보낸 거랑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이 갈치 하나 때문에 내 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내 돈 주고 오늘 사서 직접 가져다가 너 앞에다가 배달해 주려고 온 거다. 이거 받고 이제 그만 풀어라. 우리 아들 그만 잡고. 이번에는 내가 선물 상자를 잘못 봐서 일어난 일이니까 이렇게 넘어가지만 다음번에 또 쓸데없는 일로
우리 아들한테 같이 산다 못 산다 그런 소리 하면 아주 혼쭐이 날 줄 알아. 알았어? 하시며 현관에 있던 박스 하나를 발로 쓱 밀어 넣으시며 나가시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날 남편과 이야기를 해봤죠. 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전했길래 어머님이 저러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그냥 힘들다고 몇 마디 한 건데 엄마가 찾아간 걸 내가 무슨 수로 말려. 그리고 당신도 이만하면 됐잖아. 계속 우리 엄마 안 보고 살 수도 없는 거잖아. 그냥 당신도 이제 그만해. 남편은 시간 좀 끌면 제가 다시 시어머니랑 잘 지낼 거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도 잠깐 이러고 말겠지란 생각에 그렇게 행동한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남자는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서 올라와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아이랑 같이 있어 달라고 얘기하고 저는 이혼 서류 작성해서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집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꼈나 봐요. 들어오니 제가 식탁에 올려놓은 이혼 서류를 봤어요. 그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당신 이거 뭐야 또? 이혼 서류? 왜 또 이래? 이런 것도 처음 한두 번이나 먹히는 거지. 자주 하면 소용없어. 그래서 이번 한 번으로 끝내려고. 저번에 당신이 나한테 그랬잖아. 시어머니 안 보고 싶으면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근데 이제 와서 나보고 그만하라고? 시간 좀 끌면 다시 예전처럼 지낼 줄 알았어? 당신 솔직히 나한테 미안한 거 하나 없지? 나 더 이상 당신이랑 살 생각 없어. 여태까지 내가 애 키웠고 재산 분할은 그냥 우리가 가져온 거 각자 가져가는 걸로 하자. 그러자 남편이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내가 어디다 돈을 날리기로 했어? 바람을 폈어? 내가 왜 이혼을 해야 돼? 나는 못해. 갑자기 본인은 이혼 못한다고 하면서 거실 바닥에 들어 누워버리더라고요. 솔직히 한 번에 동의할 거라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혼 소송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저는 짐을 챙겨서 집을 나왔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그러면서 제주도에 이직할 수 있는 회사를 알아봤어요. 남편은 계속 이혼 안 한다고 버티더니 결국 본인도 변호사를 선임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한 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고 저나 남편이나 같이 돈 벌고 있던 입장이라서 반반 가져가는 걸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가지고 제주도로 갔어요. 부모님 집 근처에 있는 회사로 이직을 해서 아이랑 부모님이랑 같이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죠? 동네가 좁을수록 소문이 빠른 거. 저희 큰형님네 시댁이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계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아는 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회사 하나가 망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자기네랑 사돈 같은 집 있었던 거 기억나? 그때 사업하던 거 엄청 성공해서 갑자기 떼돈 벌었었잖아. 그래서 매번 명품 사고 엄청 사치했었잖아. 근데 이번에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망했대. 요즘 사람들이 돈 받아가려고 계속 찾아오는 것 같더라. 자기는 거기에 투자 안 했지. 들어보니 투자를 잘못해서 돈을 많이 날린 것 같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있는데 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얘, 너 지금 제주도라면서 혹시 거기에 큰 며느리 본 적 있니? 나한테 친정사업 좀 도와달라 해서 내가 갖고 있는 돈 다 털어서 빌려줬는데 글쎄 회사가 망했다지 뭐야. 무려 8천만 원인데 지금 연락도 안 돼 죽겠다. 너 제주도에 있으니 좀 찾아볼 수 없니? 제가 아직도 며느리로 보이세요?
저 남편이랑 정리 다 했고 더 이상 어머님이랑 통화할 사이 아니에요. 이런저런 불쾌하니 다시는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하고 전화를 끊고는 차단을 해버렸어요. 적은 돈도 아니고 8천만 원이나 투자를 했으니 얼마나 돈이 뒤집혔겠어요. 그런데 저랑은 관계없는 일로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시어머니가 투자한 돈은 못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계신 집 팔아서 작은 집에서 이혼한 전 남편이랑 같이 생활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게 있을 때 좀 잘하시지. 형님 친정에 돈 좀 있다고 나를 홀대하더니 꼴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때는 내가 더 잘하면 되겠지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돈이 좀 더 있다고 해서 없는 사람을 무시한다는 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가끔씩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자세히 알고 싶지는 않아요. 저희 부모님과 아이 챙기기에도 정신이 없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저도 엄마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누워만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다른 집에서 식모살이한 거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집에서 식모살이 할 필요 없으니 마음 편하게 부모님이랑 맛있는 거 먹고 여행도 다니며